주식을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그 순간부터 하락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팔았더니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항상 반대로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차트가 말하는 언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트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심리와 자금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읽을 줄 알면 지금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내 실전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4가지 기법을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기영이 머리법, 빗각,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 4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차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기영이 머리법을 배웁니다. 이건 천장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패턴을 포착해서 추세 전환을 미리 감지하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빗각을 배웁니다. 현재 추세의 기울기를 보고 이 상승이 건강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심층적으로 배웁니다. 단순히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전에서 어떻게 오해하고 실수하는지까지 다룹니다.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이 4가지를 하나의 차트에 동시에 적용하는 실전 종합 분석 전략을 배웁니다. 각 챕터를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메모 준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첫 번째 챕터, 기영이 머리법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건 국내 주식 커뮤니티와 실전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서양에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헤드앤숄더, 직역하면 머리와 어깨입니다. 차트에서 3개의 봉우리가 나타나는데 가운데 봉우리가 양쪽보다 높아서 마치 사람의 머리와 어깨 실루엣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패턴은 전 세계 기술적 분석 교재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천장 패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이 완성될 때쯤이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가 차트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이 왜 나타나는지 먼저 이해하면 훨씬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상승 추세를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모두가 흥분합니다. 뉴스가 나오고 실적이 좋고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첫 번째 고점, 즉 왼쪽 어깨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조정이 오면 이 조정을 기회로 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전 고점을 돌파하며 더 높은 머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이상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주가는 최고점인데 거래량이 오히려 왼쪽 어깨대보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매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어깨에서는 반등이 오지만 머리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힘이 빠집니다. 매수세가 완전히 소진된 것입니다. 이 3단계의 심리 변화가 차트에 기영이 머리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패턴의 구조를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어깨는 첫 번째 봉우리입니다. 이때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거래량도 충분합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잠깐 조정이 오면 투자자들은 이건 일시적인 쉬어가는 구간이야라고 생각하고 매수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올라가서 왼쪽 어깨보다 더 높은 머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가 이 패턴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주가는 신고점이지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들과 기관들은 이미 여기서 조용히 팔기 시작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신고점을 보고 더 오르겠다며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이 구간에서 물린 투자자들이 나중에 가장 큰 손실을 봅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신고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오른쪽 어깨는 세 번째 봉우리입니다. 머리에서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데 이번에는 머리만큼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결과가 더 낮습니다. 이건 매수세가 이미 소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때 거래량은 왼쪽 어깨와 머리대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제 넥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넥라인은 왼쪽 어깨 이후의 저점과 머리 이후의 저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이 선이 이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주가가 오른쪽 어깨를 형성한 뒤 이 넥라인을 아래로 뚫고 내려오면 그게 바로 패턴 완성 신호이자 공식적인 추세 전환 선언입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에서는 하락 목표가를 머리에서 넥라인까지의 거리만큼 넥라인 아래에서 추가 하락한다고 봅니다. 실전에서 이 패턴을 어떻게 활용할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오른쪽 어깨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경계를 시작합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므로 보유 중이라면 손절선을 미리 설정해두세요. 두 번째 단계, 오른쪽 어깨가 완성되고 주가가 넥라인 아래로 내려오면 신규 매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유 중이라면 일부 비중을 줄입니다. 세 번째 단계, 넥라인을 이탈한 후 주가가 다시 넥라인 근처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리테스트 또는 되돌림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이 실제로 넥라인이 저항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저항이 확인되면 나머지 물량을 추가 매도합니다. 네 번째 단계, 이후에도 주가가 넥라인 위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실패 케이스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패 케이스는 거짓 이탈입니다. 넥라인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진짜 이탈로 착각하고 공격적으로 매도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탈 후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탈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실패 케이스는 오른쪽 어깨가 머리와 비슷하게 높게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매수세가 완전히 소진된 게 아닐 수 있어서 패턴 신뢰도가 낮습니다. 세 번째로, 코스피나 나스닥 전체가 강한 상승장일 때는 개별 종목의 기형이 머리 패턴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반드시 다른 지표들과 함께 봐야 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기형이 머리법의 교과서적 패턴입니다. 파란 선이 주가이고 노란 점선이 넥라인입니다. 왼쪽 하늘색 점이 왼쪽 어깨, 빨간 점이 머리, 오른쪽 하늘색 점이 오른쪽 어깨입니다. 머리가 가장 높고 양쪽 어깨가 낮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넥라인 이탈 표시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주가가 넥라인 아래로 내려오면서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래량은 왼쪽 어깨에서 가장 많고 머리와 오른쪽 어깨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 거래량 감소가 매수세 소진의 핵심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종목에서 나타난 기형이 머리 패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2024년 차트입니다. AI 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던 엔비디아가 어느 순간 세봉우리 패턴을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황색 점선이 20일 이동평균선, 노란 점선이 넥라인입니다. 이런 유명 종목에서도 이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론이 실제 시장에서도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패턴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알고 보면 이 구간이 위험하다는 걸 먼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형이 머리법에는 반대 버전도 있습니다. 역 헤드앤숄더, 즉 거꾸로 뒤집어진 패턴입니다. 이번에는 3개의 저점이 나타나는데 가운데 저점이 가장 낮습니다. 이건 하락 추세에서 바닥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패턴으로 추세 반전의 매수 신호입니다. 왼쪽 어깨가 저점을 만들고 다시 내려가서 더 깊은 머리 저점을 만들지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건 매도세가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머리보다 얕은 저점을 만들고 반등합니다. 마지막으로 넥라인, 즉 두 고점을 연결한 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신호가 완성됩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더욱 강력한 매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챕터, 빗각입니다. 빗각이라는 단어 자체는 수학에서 비스듬한 각도를 의미합니다. 주식 분석에서 빗각은 추세선이 기울어진 각도, 즉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주가가 오르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기울기가 중요한가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상승이 다 건강한 상승이 아닙니다. 너무 빠르게 오르는 주가는 그만큼 빠르게 무너집니다. 건물을 너무 가파르게 쌓으면 쉽게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빗각 분석은 지금 이 상승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상승인지 아니면 언제 꺾일지 모르는 과열 상승인지를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빗각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추세선을 올바르게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승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온 저점, 그 다음에 또 내려온 저점,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이 됩니다. 하락 추세선은 반대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중요한 건 최소 2개의 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점짜리 추세선보다 3점, 4점이 선 위에 걸쳐 있을수록 그 추세선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캔들의 꼬리가 아닌 몸통을 기준으로 연결하는 게 더 안정적인 추세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꼬리는 일시적인 이탈이 많아서 기준으로 삼으면 선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이제 빗각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 30도 이하의 완만한 상승입니다. 이 구간은 주가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느리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만한 상승에는 강력한 지지력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추세선 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추세선 근처에 오면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몰립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 급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정이 와도 깊게 빠지지 않고 빨리 회복합니다.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훨씬 적합한 유형입니다. 두 번째 구간, 45도 내외입니다. 많은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이 이 구간을 가장 건강한 상승 각도로 꼽습니다. 45도는 수익성과 지속성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점입니다.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은 상승 속도입니다. 이 각도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중간중간 조정을 받아도 추세선 근처에서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가장 선호합니다. 실전에서 이런 종목을 발견하면 추세선 근처로 눌렸을 때 매수하고 추세선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전략이 꽤 높은 확률로 작동합니다. 세 번째 구간, 60도 이상의 가파른 급등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극도로 높습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도가 너무 서 있다. 이 말은 지속 불가능한 상승 속도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각도는 근본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각도가 꺾입니다. 그 꺾이는 순간이 너무 빠르고 강렬하기 때문에 대응이 늦으면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60도 이상 급등 종목을 보유 중이라면 항상 손절선을 가까이 두고 추세선이 이탈되는 순간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대응하세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오히려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빗각 세 가지를 나란히 비교한 것입니다. 왼쪽이 30도 이하의 완만한 상승, 가운데가 45도 내외의 건강한 상승, 오른쪽이 60도 이상의 급등 구간입니다. 노란 점선이 각 구간의 추세선이고 상단의 기울기 각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볼 때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빗각 분석의 핵심입니다. 45도에 가까운 건강한 상승이라면 조정 때 매수 기회가 되고 60도 이상의 급등이라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엔 삼성전자 실제 차트에서 빗각을 분석해봤습니다. 초록 점선이 상승 구간의 추세선이고 빨간 점선이 하락 구간의 추세선입니다. 각 추세선 옆에 각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승 구간에서 추세선의 각도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 하락 전환이 됐을 때 각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차트에 추세선을 직접 그려보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도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추세선 이탈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장중 이탈과 종가 이탈을 구분하는 겁니다. 장중에 잠깐 추세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종가에는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장중 이탈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종가가 추세선 아래에서 마감하고 그게 이틀에서 사흘 이상 지속될 때 비로소 이탈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탈할 때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더욱 확실한 이탈 신호입니다. 이탈 이후에는 리테스트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한번 이탈한 후 다시 추세선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가면 이전 지지선이 이제는 저항선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리테스트 구간은 보유 중이라면 추가 매도의 기회가 됩니다. 이제 챕터 1과 챕터 2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영이 머리법과 빗각을 동시에 분석하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차트에서 기영이 머리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추세선의 빗각도 점점 꺾이고 있다면 이건 이중 경고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패턴으로도 천장이 보이고 기울기로도 힘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넥라인 이탈이 나오면 그 신뢰도는 단독으로 볼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기영이 머리 패턴처럼 보이는데 빗각이 여전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그건 패턴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 기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 신호는 훨씬 강력합니다. 세 번째 챕터,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입니다. 이 두 개념은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골든 크로스 나면 매수, 데드 크로스 나면 매도라고만 알고 계신다면 실전에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개념 설명은 물론이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부분과 더 정교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철저하게 다룰 것입니다. 먼저 이 두 기법의 기반이 되는 이동평균선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트는 삼성전자의 실제 이동평균선 배열을 보여줍니다. 하늘색이 5일선, 초록이 21선, 주황이 61선, 보라가 121선입니다. 초록색 배경 구간을 보시면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있는 정배열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합니다. 빨간 배경 구간에서는 반대로 역배열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오더라도 지속되기 어렵고 하락 압력이 우세합니다. 차트를 처음 펼쳤을 때 이 이동평균선들의 배열부터 확인하는 게 4단계 분석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종가를 평균 낸 값을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은 오늘 포함 최근 20거래일의 종가를 모두 더하고 20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매일 갱신되면서 선이 만들어집니다. 짧은 기간의 이동평균선은 현재 주가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최근 며칠의 데이터만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빨리 올라가고 내리면 빨리 내려옵니다. 반면 긴 기간의 이동평균선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수개월치의 데이터를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 등락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트에서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있으면 정배열,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 단기선이 장기선 아래에 있으면 역배열,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5일, 20일, 60일, 120일입니다. 5일선은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합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이 주로 참고하지만 노이즈가 많아서 단독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21선은 한 달치 데이터를 반영하는 선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기준선입니다. 이 선이 지지 역할을 할 때 많은 매수자들이 몰리고 이 선 아래로 떨어지면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합니다. 61선은 3개월 평균으로 중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고 121선은 6개월 평균으로 장기적인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네 선이 차트에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기술적 분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골든크로스를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1선이 61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단기선이 장기선을 넘어섰다는 것은 최근의 평균 가격이 과거의 평균 가격보다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최근 들어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골든크로스에는 여러 조합이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는 단기 신호이고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는 중기 신호입니다.
그리고 61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는 장기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순간 바로 매수합니다. 하지만 이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은 후행지표입니다. 골든크로스 신호가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올라온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파 직후 매수하면 고점에 물릴 위험이 있습니다. 훨씬 좋은 전략은 골든크로스 발생 이후 첫 번째 눌림목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가가 골든크로스 이후 잠깐 내려와서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되돌아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면 훨씬 낮은 리스크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손절선은 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의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설정합니다. 이 차트는 SK하이닉스의 실제 골든크로스 사례입니다. 하늘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 주황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초록색 세로선으로 표시된 구간이 21선이 61선 위로 올라간 골든크로스 발생 시점입니다. 이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실제로 상승세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크로스 직후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 한번 눌렸다가 올라올 때 진입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차트에서 크로스 이후의 첫 번째 조정 구간을 찾아보세요. 그 구간이 더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골든크로스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전체 시장이 하락 추세일 때입니다. 시장 전체가 빠지는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의 골든크로스도 힘을 잃습니다. 시장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항상 우선입니다. 둘째,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골든크로스입니다. 신호는 나왔지만 실제로 매수에 참여하는 투자자 수가 늘지 않는다면 그 신호의 힘이 약합니다. 셋째, 박스권에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신호를 따라 매매하면 수수료와 세금만 손해입니다. 넷째, 5일선과 21선 같은 단기선 골든크로스만 보고 큰 금액을 베팅하는 건 위험합니다. 단기 신호는 하루 이틀 만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는 골든크로스와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올 때 발생합니다. 이름이 죽음의 교차인 만큼 강한 부정적 신호입니다. 최근의 평균 가격이 과거의 평균 가격보다 낮아졌다는 의미이고, 이는 최근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데드크로스가 같은 강도가 아닙니다. 어떤 선들 사이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공황 매도를 하게 됩니다. 데드크로스의 강도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는 단기 조정 신호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 만에 다시 골든크로스로 전환될 수 있어서 이것만 보고 무조건 손절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추세와 거래량을 함께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21선이 61선 아래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는 훨씬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유 비중을 줄이고 신규 매수는 자제해야 합니다. 하락이 단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1선이 121선 아래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는 장기 하락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회복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비중을 크게 높이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차트는 카카오의 실제 데드크로스 사례입니다. 2022년 카카오는 급격한 하락장을 경험했는데 이 차트에서 그 흐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빨간 세로선으로 표시된 구간이 21선이 61선 아래로 내려간 데드크로스 시점입니다. 이 이후 주가가 어떻게 흘렀는지 보이시죠? 데드크로스 이후에도 중간에 반등 구간이 있습니다. 이 반등 구간이 분할 매도의 기회입니다. 데드크로스를 보고 패닉셀로 한 번에 다 팔기보다 반등을 이용해서 여러 번에 나눠서 매도하면 더 좋은 평균 매도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실전에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어떤 선들 사이의 데드크로스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원칙, 장기선 사이의 데드크로스라면 더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세요. 세 번째 원칙, 반등이 오면 그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 매도하세요. 한 번에 다 팔면 매도 타이밍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개별 종목만 보지 말고 시장 전체와 해당 섹터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황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매도하지 마세요.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세요. 감정적 매매는 항상 최악의 가격에 매도하게 만듭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가장 큰 한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신호는 후행지표입니다. 신호가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움직인 상태입니다.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고,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이미 많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만 보고 매매하면 항상 뒤늦게 반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계는 박스권에서의 신호 반복입니다. 주가가 일정 범위를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에서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구간에서 신호를 따라 매매하면 수수료와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바로 기영이 머리법과 빗각입니다. 앞선 두 기법으로 먼저 방향성을 잡고 이동평균선으로 최종 확인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챕터, 실전 종합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기영이 머리법, 빗각,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각각 배웠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하나의 차트에서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정해두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차트를 열자마자 5분 안에 큰 그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4단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활용하는 4단계 분석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동평균선 배열 확인입니다. 차트를 열면 가장 먼저 5일, 20일, 60일, 120일선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봅니다.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있는 정배열이면 상승 추세, 반대면 하락 추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추세선을 직접 그려서 빗각을 파악합니다. 최근 저점들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긋고 기울기가 몇 도인지 직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영이 머리법 패턴을 탐색합니다. 최근 고점들을 보면서 세봉우리 패턴이 형성 중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골든크로스 또는 데드크로스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네 단계를 순서대로 점검하면 현재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실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도 신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영이 머리 패턴에서 오른쪽 어깨가 완성되고 넥라인을 이탈합니다. 동시에 상승 추세선의 빗각이 꺾이면서 추세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선 아래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또는 짧은 기간 내에 겹쳐서 나타난다면 그건 시장이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하락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나의 기법만 단독으로 신호를 보낼 때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확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비중 축소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그래도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함께입니다. 반대로 매수 신호 조합도 있습니다. 차트 바닥에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되고 넥라인을 상향 돌파합니다. 동시에 추세선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강한 45도 내외의 빗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선이 61선 위로 올라오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한 번에 전부 매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신호를 확인하고 첫 눌림목에서 일부, 두 번째 눌림목에서 추가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세요. 위험을 나눠서 진입하면 설령 신호가 틀렸을 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매수 전에는 이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어야 하고 빗각이 45도 내외의 건강한 각도여야 합니다.
추세선 위에서 눌려서 반등하는 구간이어야 좋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거나 발생 중이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도 전에는 반대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전환되고 있는지, 빗각이 꺾이기 시작했는지, 추세선 이탈이 발생했는지, 데드크로스가 나왔는지, 기영이 머리 패턴이 완성되고 넥라인이 이탈됐는지 확인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차트를 보는 눈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배우면서 반드시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멘탈 관리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신호들은 확률입니다. 100% 맞는 신호는 세상에 없습니다. 기영이 머리법이 완성되어도 패턴이 실패할 수 있고 골든 크로스가 나와도 바로 데드 크로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손절선을 미리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을 때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진입 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실적, 산업 동향 같은 펀더멘털 분석과 함께 봐야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기영이 머리법은 세봉우리 패턴으로 천장을 포착합니다. 넥라인 이탈이 핵심 신호이고 거짓 이탈에 주의해야 합니다. 빗각은 추세선의 기울기로 상승의 건강도를 판단합니다. 45도 내외가 가장 이상적이며 60도 이상의 급등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골든 크로스는 단기선이 장기선 위로 올라올 때 발생하는 매수 신호이지만 후행 지표임을 기억하고 눌림목에서 진입하세요. 데드 크로스는 어떤 선 사이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대응 강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기법을 조합해서 같은 방향의 신호가 겹칠 때 가장 신뢰도 높은 매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는 언어입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면 반드시 읽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HD와 RSI를 활용한 실전 매매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